여러분 평소 즐겨보시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막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리고 딱 멈칫합니다. 아, 듣기만 해도 아주 아찔한 순간이죠. 네, 완전히요. 근데 그 순간 엄청 심각한 배경음악이 쫙 깔리더니 참가자가 막 숨을 헐떡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네네, 급기야 구급차가 출동해서 119 응급실로 실려가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화면에 시선을 딱 고정한 채로 무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공황 상태가 왔구나 하고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네, 몰입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응급실 행위 치명적인 멘탈 붕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독감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라면 어떨까요? 와,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맞아요. 하나의 단순한 해프닝이 편집실을 거치면서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의 비극적인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또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기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주제는 화려한 조명과 눈물, 감동으로 포장된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의 무대 기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심층 분석한 인기 오디션 무명전설 8회차 팀 메들리전 자료를 바탕으로요.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얼리티가 어떻게 조립되고 굴러가는지 그 뼈대를 완전히 해체해볼 참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구급차 에피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그게 실제로 이번 8회차 예고편에서 연혼의 진뽕 명품팀 소속인 최우진 씨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저희가 소스 자료를 보면 최우진 씨가 무대 중에 가사 실수를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하긴 했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제작진에는 예고편에서 그 가사 실수 장면 바로 뒤에 최우진 씨가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장면을 찰싹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는 그 두 장면을 연달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사 실수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구나 이런 결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 약간 평범하게 재채기하는 영상 뒤에 전염병 뉴스를 이어붙여서 막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포장하는 거랑 똑같은 수법 아닙니까?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영상 매체가 가장 강력한 무게인 몽타주 기법을 아주 자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거든요. 몽타주 기법이요? 네, 우리 인간의 뇌는 두 개의 독립적인 사건을 연달아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다리를 놓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뇌가 알아서 스토리를 짜맞추는군요. 맞아요. 실제 진실은 연습 도중에 독감이 번졌고 단순히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 것뿐인데 말이죠. 와, 이런 자극적인 편집을 예능이니까 시청률을 위한 당연한 양념 정도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확실히 넘은 시청자 기만일까요? 사실 이것은 시청자의 감정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점에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네네. 최우진 씨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 예고편을 보고 일주일 내내 엄청난 걱정을 했을 거거든요. 화면에 연속해서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은 이미 원하던 화제성과 몰입도를 듬뿍 챙긴 후니까요. 진짜 교묘하네요.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독감도 생존의 압박감으로 둔갑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편집으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서 아예 경연의 결과 자체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편집을 넘어선 더 큰 논란이죠. 네, 이번 8회차 방송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바로 점수 판정입니다. 하루 온종일 팀과 낭만 있지요 팀의 무대 결과를 보면 상황이 꽤 복잡해요. 두 팀의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맞습니다. 하루 온종일 팀은 무려 최고점인 95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를 자세히 뜯어보면 우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점이 그랬나요? 그 박민수 씨와 황윤성 씨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실상 무대의 중심을 다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카메라 앵글은 유독 심사위원 남진 씨와 같은 기획사 소속이라는 의혹을 받는 하루 씨, 그리고 무대 끝자리에 서 있던 이대환 씨에게 집중적으로 맞춰집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카메라가 몰렸군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분량은 곧 시청자의 투표율과 직결되거든요. 분량이 깡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참가자의 얼굴이나 리액션을 자주 클로즈업해주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카메라 워크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게다가 거기에 심사위원의 결정적인 멘트가 완전 쐐기를 박습니다. 장윤정 씨가 점수를 누른 직후에 평가를 하면서 노래를 듣기도 전에 내 마음속 1위다. 점수를 줄 수 있었다면 망설임 없이 100점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극찬을 하거든요. 와, 100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군요. 네네. 그래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발언이 다른 마스터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줘서 결국 편파 판정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앵커링 효과, 즉, 단 내리기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에 그 닻을 내린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장윤정 씨처럼 트로트계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심사위원이 딱 100점이라는 기준점을 내려버리면 다른 심사위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점수에 자신의 평가를 맞추게 됩니다. 아, 눈치를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속으로 내 귀에는 약간 부족했는데 저 대선배님이 저렇게 극찬하시는 걸 보면 내가 트렌드를 못 읽는 건가? 하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와, 권위자의 극찬 한마디가 다른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 기준을 마비시켜버리는 거네요. 반면에 그 상대팀이었던 낭만 입지우 팀의 무대는 어땠나요? 이 팀은 순수 무명 가수들로만 똘똘 뭉친 팀이었거든요. 네, 실력이 엄청난 분들이 모였죠. 장한별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색소폰 연주, 곽기성 씨의 고급스러운 첼로, 그리고 실력이 일취월장한 이지우 씨까지. 심지어 레전드 최백호 씨의 노래를 선곡해서 영일만 친구 퍼포먼스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무대 퀄리티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곡자인 최백호 씨 보인으로부터 세상에 눈이 멀어 이런 원속들을 무명에 가둬뒀다 라는 엄청난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고작 928점이었어요. 오, 객관적으로 무대 완성도나 원곡자의 평가만 놓고 보면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잖아요. 이미 인지도가 있는 참가자들 위주로 짜여진 팀과 실력 하나로 뭉친 진짜 무명팀의 대결에서 후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밀린 셈이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방송국 PD 입장에 빙의해서 냉정하게 반론을 좀 제기해 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솔직히 방송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시청률을 확 높이고 나중에 돈이 될 만한 스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죠. 비즈니스니까요. 그렇다면 이미 화제성이 있거나 비주얼이 좋은 하루나 이대환 같은 참가자들을 밀어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비즈니스 논리 아닌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릴 상품을 진열대 앞줄에 놓는 건데 이게 과연 불공정하다고 비난만 받을 일인지 좀 묻고 싶네요. 맞아요. 호스트님 말씀처럼 방송국도 결국 이윤을 내야 하는 곳이니까요. 상업적 논리로만 본다면 스타성 있는 인물을 밀어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네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내건 타이틀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스타메이킹이나 팬덤 전쟁이 아니라 무명 전설입니다. 아, 애초에 대중에게 약속한 간판 자체가 무명이군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정책성이 빛을 보지 못한 무명 가수의 발굴인데 내부를 굴러가는 톱니바퀴는 이미 검증된 스타성 위주로 밀어주기라는 철저한 상업적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 모순이네요. 네,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시청자들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낭만이쭈 팀처럼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 진짜 무명들이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 밀려난다면 시청자는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게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무명 가수의 사사를 기대하고 식당에 딱 들어왔는데 막상 나온 음식은 기획사가 밀어주는 스타 육성 게임인 셈이니까요.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기대했던 공정성이라는 룰이 처음부터 확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군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불공정함이 단지 마스터들의 점수나 카메라 앵글이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에 있나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죠. 바로 팀 미션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참사들을 보면 이 시스템이 개인의 노력을 얼마나 무참히 묵살하는지 알 수 있어요. 937점을 받은 성리팀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건 대학 시절 조별과제나 회사 프로젝트에서 흔히 겪는 악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와,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100% 공감하실 텐데요.
소스 자료를 보면 성리팀의 내부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퍼포먼스, 동선 기획, 곡의 흐름 구조까지 성리 씨가 혼자 다 짰어요. 혼자다요? 네, 전영록의 돌이키지 마를 듀엣으로 편곡해서 아주 폭발적인 무대를 기획한 것도 성리 씨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료조사 다 하고 PPT까지 완벽하게 혼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생을 엄청 했네요. 그런데 정작 무대 위에선 어떻게 됐냐? 리더로서 성리 씨를 팀원으로 뽑았던 이창민 씨가 관객 호응을 유도하다가 자기 파트 가사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이고, 조장이 발표를 망친 격이군요. 맞아요. 게다가 그 여파로 고영태 씨까지 연달아 실수를 해버리죠. 이 상황이 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팀 미션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기준은 결국 누가 눈에 띄는 파트를 쟁취해서 마스터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느냐 이거든요. 결국 튀어야 산다는 거네요. 네, 팀 전체의 무대를 뒤에서 묵묵히 받쳐준 사람의 공로는 무대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눈앞에서 벌어진 누군가의 실수 하나로 팀 전체의 평가가 그냥 깎여버리죠. 아니, 더 화가 나는 건 룰의 모순이에요. 애초에 룰에 따라서 이창민 씨가 이전 데스매치에서 성리 씨를 이기고 리더 권한을 뺏어갔잖아요. 네네. 권한을 가진 리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팀이 위기에 빠졌는데 왜 묵묵히 팀을 하드캐리한 성리 씨까지 같이 감점을 받아야 하냐는 거죠. 이 평가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버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팀 미션 포맷은 사실상 참가자들의 화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파일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아주 정치적 생존 게임에 가깝습니다. 정치 게임이요? 네. 성리 씨처럼 무대 동선을 짜고 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리더십은 아예 채점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원래 화제성이 있던 인물은 개인 투표나 팬덤의 힘으로 쉽게 살아남죠. 와, 씁쓸하네요. 심쿵당 무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도진, 문은석 두 성인 참가자가 어린아이 참가자들에게 돋보이는 파트를 싹 다 양보하고 뒤로 빠졌는데 결과는 914점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헌신과 양보는 채점표에 아예 없다. 정말 너무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네요. 화려한 솔로 파트를 딱 차지해서 고음을 한번 팍 지르는 게 무대 전체의 퀄리티를 위해 뒤에서 조용히 화음을 쌓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시스템. 이러면 앞으로 누가 팀 미션에서 희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들 자기 파트만 욕심내겠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편집 조작, 그리고 앵커링 효과가 만든 점수 논란, 팀 미션의 불합리한 룰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카메라 밖을 보면 도대체 왜 제작진이 이런 무리수들을 계속 던지는지 그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오, 카메라 밖의 상황이 어떤가요? 제가 소스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상황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맞아요. 유튜버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 27명 중에서 이번 팀 미션 이후에 무려 10명에서 최대 11명까지 대거 탈락할 거라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네요. 네, 특히 10대 가수 3명이 전원 탈락할 거라는 소문이 아주 파다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쳐내는 극약 처방을 쓰느냐? 그 해답은 바로 유튜브 조회수에 있습니다. 아, 조회수가 문제군요. 네, 7회차 방송 이후로 시청률과 조회수가 눈에 띄게 확 꺾였거든요. 인계 참가자인 하루 씨 영상이 28만, 이론혜 씨가 58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반면에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은 기존 17만에서 11만 수준으로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작진이 이 엄청난 편차를 만회하려고 패닉 상태에서 칼을 뼈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률과 조회수가 급락한다는 건 상업방송에서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프로그램의 본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단계입니다.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극적인 방식. 즉, 화제성이 확실히 보장된 인물들만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방향 전환의 희생장이 바로 진짜 무명들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손은설, 강태관, 곽영광, 황민우 같은 참가자들은 본방송에서 완전히 통편집을 당했어요. 심지어 미방영분 영상조차 유튜브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창민, 신성,
황윤성처럼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성 가수들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원래 취지랑 정반대로 가고 있네요. 네, 원작자인 뽕뉴스 채널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화제성이 부족한 진짜 무명들을 대거 잘라내거나 아예 화면에서 확 지워버릴 거면 도대체 무명전설이라는 간판은 왜 달고 있느냐는 거죠. 그 비판이 제작진에게 뼈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대중에게 사랑받으려면 대중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서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서사요? 네네. 흑수저나 다름없는 완전 무명 가수가 오직 실력 하나로 무대를 뒤집어 놓고 스타로 성장하는 바로 그 서사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조회수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어서 기성 가수들 위주로만 편집을 하면 정작 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진짜 원속들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악 전공자인 마르코 씨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마르코 씨요. 초반에 탈락했던 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마르코 씨는 비록 경연 초반에 탈락하긴 했지만 그 짧은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결국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는 쾌거를 이뤘거든요. 아, 진짜요? 와, 대박이네요. 아무도 몰랐던 완전 무명 가수가 대중 앞에 자기 진가를 알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당초에 기획했던 가장 이상적인 순기능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리얼리티 오디션을 보는 진짜 묘미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지금처럼 팬덤과 화제성 위주로 탈락 시스템이 굴러가면 제2, 제3의 마르코 같은 사람들이 최종 탑3 올라가서 진정한 전설로 남을 가능성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막아버리니까요. 현재 대국민 투표 1, 2위를 달리는 성리, 최우진 씨처럼 팬덤이 탄탄한 가수들도 물론 너무 훌륭하지만 진짜 무명들의 반란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시청자들이 과연 이슈에 계속 열광할 수 있을까요? 시청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명 발굴이라는 본래의 가치가 훼손되면 결국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수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의 리뷰 자료를 통해서 화려한 무대 두 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히 누가 노래를 더 잘했나를 넘어선 이야기였죠.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제작진이 편집을 통해 어떻게 시청자의 인과관계를 조작하는지, 심사위원의 멘트 하나가 어떻게 공정한 평가 기준을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헌신을 외면당하고 시청률에 쫓겨 진짜 무명들이 화면 밖으로 밀려나는 씁쓸한 과정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콘텐츠 이면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아주 철저히 계산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평소 소파에 누워 재미있게 보던 리얼리티쇼 이면에 누군가의 치열한 땀방울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불합리한 룰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논의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진실을 솎아내는 작지만 날카로운 돋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명들어 구원하는 동아줄이라고 예쁘게 포장하잖아요. 네, 늘 그 점을 강조하죠. 하지만 진정한 원석들이 대형 기획사와 시청률이 만들어 놓은 스타성이라는 획일화된 상업적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도록 강요받는다면 우리가 열광하며 소비하는 이 화려한 리얼리티 쇼는 사실 다듬어지지 않은 진짜 예술성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묵직한 질문이네요. 생각에 꼬리를 무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진실을 탐구하는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